안녕하세요. 메스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사장 행렬식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듯이 과거에 비해서 좀 영향력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양대사학과 응용 분야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행렬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행렬식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간단한 이제 2x2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 설명하는 내용은 2차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할 거긴 하지만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형태에서 행렬식에는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조금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가서는 이 행렬식이 기하적으로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메인 뒤에 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곱하기 2 행렬 A에 대해서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소들을 이렇게 계산한 얘를 A의 행렬식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계산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행렬식은 이렇게 행렬식 영어에 이제 앞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절대값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쓴다고 했을 때 만약에 A, B, C, D 이렇게 해서 행렬 대신 행렬 이렇게 괄호 대신 이렇게 절대값 기억으로 썼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쨌든 이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령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행렬식을 한번 구해보면요. 두 개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준다. 그러니까 1 곱하기 4하고 2 곱하기 3 곱한 다음에 이제 빼준다. 그러면 4 빼기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서도 곱하고 빼준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3 곱하기 4, 얘네들이 곱해서 2 곱하기 6, 그다음 빼기. 그럼 12 빼기 10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자체가 빼기에 대해서도 이 순서를 좀 먼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먼저, 대각선 반대가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 순서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에서 이 두 행렬의 합을 이렇게 한번 더해 보면요. 4, 4, 9,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두 개의 합의 행렬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4 곱하기 8, 4 곱하기 9 빼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왔고 행렬식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디터미넌트 B는 0이 나왔으니까 사실상 등호는 성립하지는 않겠죠. 저희 계속 기존까지 이제 서양대 수학을 이제 배우면서 선형이 함수를 위주로 배웠고 함수가 나왔다면 거의 다 선형이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선형이 아닌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함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행렬식은 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선형과 좀 비슷하게 좀 중요한 선형적 성질이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정리 4.1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식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2 곱하기 행렬에 다른 행이 고정이 돼 있을 때 행렬의 각 행에 대해서 상형함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형은 아니긴 하지만 다른 행이 고정돼 있을 때 다른 행에서는 이제 상형처럼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수식적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 대해서 한꺼번에 상형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에 대해서 선형이다. 그러면 U 더하기 KV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존에 계속 배웠던 선형의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행을 고정시키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평형성을 잘 만족을 한다. 라가 성립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U를 A1, A2, B를 B1, B2, W를 C1, C2라고 하고요. 스칼라 K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어제 제가 이제 2x2에 대해서는 행렬식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썼다는 거는 U를 이제 행벡터인 거니까 그냥 A1, A2로 쓴 거고 W도 그냥 C1, C2 이렇게 썼다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제 표현적인 얘기니까 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렬식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빼준다. 대각선으로 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를 빼준 거니까 행렬식도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행렬식처럼 쓴 게 이렇게 됩니다. 어제 두 개를 곱해서 빼준 게 이 식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얘 자체가 이렇게 되고 얘가 결론적으로 그냥 A1, A2 더하기 K V1, V2니까 얘가 U고 얘가 V니까 첫 번째 행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비슷하게 그냥 따라가면은 제가 성립하는지도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제 1에서 저희가 봤다시피 행렬 A는 가역행렬이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대신 행렬 B는 가역행렬이 아님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죠.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역인 거랑 뭐가 동치였냐면은 랭크가 n일 때 여기서 어쨌든 2 곱하기 2니까 그냥 n 대신에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이 행렬의 랭크가 2인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어쨌든 열이 1차 독립이 최대 열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근데 저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에 대한 1차 독립성을 확인할 거면은 상수배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얘에서 얘는 상수배가 아니니까 A는 랭크가 입니다. 그러니까 A는 가역이 되겠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3, 6, 2, 4니까 상수배로 2분의 3만큼 곱하면은 3,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랭크 B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1차 종속이니까 사실상 1차 독립인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랭크는 1이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B는 가역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보다시피 가역인 행렬 A는 랭크가 마이너스 2였고 그냥 0이 아니었고 가역이 아닌 행렬 B는 행렬식이 0이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 행렬식의 성질로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뒤에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었냐면은 행렬 A에 대해서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가역 행렬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예시처럼 행렬식이 0이 아니면은 가역 행렬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역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에 대한 이제 동치 조건 먼저 랭크가 풀랭크다 라는 것도 있었고 그럼 저희는 또 알다시피 이제 행렬식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까지 제가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행렬식은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역 행렬인 것도 알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행렬 A의 행렬식이 이 가역 행렬 그러니까 역행렬이 어떻게 되는지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은 대각선 자리 바꾸고 역대각선 마이너스 붙인 거 그리고 행렬식을 나눠준 거 이 행렬이 A의 역행렬이 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렬식이 0이 아니면요 다음과 같이 정의 행렬 M에 대해서 예임을 직접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역행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거는 얘를 직접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행렬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잘 정의가 되겠죠. 왜냐면은 얘가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정의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지적 계산을 통해서 얘 인지만 확인하면은 m이 바로 역행렬의 정의 때문에 역행렬이 되고요. 이제 반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역행렬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얘가 실제로 행렬식이 0이 아닐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n 곱하기 행렬이 가역이면은 랭크가 n입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역과 랭크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를 제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A가 가역이기 때문에 랭크가 2가 됩니다. 그 소리는 아까 전에 열로 얘기하긴 했었지만 이행과 이행이 1차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와 얘는 0이 얘가 0이 아니거나 얘가 0이 아니어야 한다가 됩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은 얘가 애초에 독립이어야 하기 때문에 A1이 0이고 A21도 0이면은 A는 가역이 아니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역이 아니니까 두 개 다 0은 아닐 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얘의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겠죠? 자, 앞의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1이 0이 아니었다면은 저희가 얘에다가 2행에 1행에 예배를 더해서 다음 행렬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분수도 잘 정의가 될 거고 그냥 결론적으로 3행 얘를 0을 만들기 위해서 이 2행에다가 1행을 3행 연산을 이제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정리 3절사에 따르면 기본의 연산은 랭크를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0이었더라면은 이쪽 자체가 아예 1차 종속이 돼버리니까 랭크가 2가 아니라 랭크가 1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랭크를 보존해야 하니까 랭크가 2 하는데 얘가 0이었으면은 2행이 0벡터가 돼버리니까 1차 종속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어야 한다.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A1, 2를 곱하면은 얘가 0이 아니다. 근데 얘가 뭐였냐면은 결론적으로 행렬식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행렬식이 0이 아니다. 라는 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A21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은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떤 두 경우에 있었든 간에 저희가 행렬식은 항상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에서 뭐 몇 번 이상 나오긴 하지만 가역이랑 등치인 조건들 생각 계속 해주면 좋겠죠? 랭크가 n이거나 이건 아니면 행렬식이 0이 0이 아니거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억으로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행렬식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알아봤고 그러면 실제로 이 행렬식이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이 주어진 벡터와 같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시점이 원점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점이 이게 다른 두 벡터에 대해서 시점을 원점으로 똑같이 맞춘 다음에 이 각을 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베타가 어떤 U, V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이 R2의 순서 기저다라고 했을 때 이 기저의 항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식의 크기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식이 양수면 1을 줄 거고 행렬식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을 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제가 말하는 표준 수석이죠. 1,0이랑 0,1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성립하는 거는 그냥 직접 계산해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말 그대로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서 기저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순서가 필요하니까 순서 기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순서 기저의 순서에 따라서 기하적으로 좀 다른 성질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알아보진 않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향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좌표기 UV에 대해서 벡터 U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켜서 벡터 V를 포기할 수 있으면 이 좌표기를 저희가 왼손 좌표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 각도도 봐야겠죠. 어떻게 0부터 이제 파이까지니까 어쨌든 너무 많이 돌리지 않고 한 어느 정도 돌려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느 정도 돌려서 겹칠 수 있으면은 오른손 좌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UV를 왼손 좌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른손 좌표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U를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돌리면 이 세타는 적어도 0보다 그림적으로 봤을 때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니겠죠? 얘를 시계 반대 방향을 돌려서 V로 가게 하려면은 이만큼을 돌려야 합니다. 얘는 적어도 파이보다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 좌표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오른손이고 왜 왼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오른손을 쥐고 한번 따봉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이 저희 손가락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 그랬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외적이란 거랑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외적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겠죠? 왼손으로 돌렸을 때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정의 정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포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향이 1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저희 순서 기저가 오른손 좌표기인 거랑 그래도 동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이 순서 기저가 아니 UV가 1차 종소인 경우에도 일단은 1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이건 어쨌든 뒤에 가서 이제 좀 이 향에 대한 성질을 좀 볼 때 조금 좀 간단하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럼 어쨌든 이 향이 1인 거랑 UV가 오른손 좌표기인 거나 동치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연습 문제 1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증명을 보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UV 이렇게 있고 얘를 돌렸을 때 얘랑 포개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회전의 이 U를 이막 세타만큼 회전시킨 이 U를 좀 표현을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이 회전에 대한 변환도 제가 배웠었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U가 있고요. U를 C의 반대 방향으로 각 세탄만큼 회전시켜서 여기서는 0부터 2파이까지 돌리게 했습니다. 만약 세타가 0이나 2파이였으면 사실 아예 안 돌리거나 2파인 거니까 이미 포개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일단 독립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경우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는 이제 원래 이제 오른손 좌표기였으면은 파이까지였을 텐데 일단 그냥 모든 각에 대해서 회전시켜 보겠다라는 거고요. V에 포기할 수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은 이 V에다가 이 U를 회전시켜서 V랑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 U에다가 이 회전 변환 이건 2점이죠. 예제 2에 있었고요. 얘를 회전시킨 이 변환을 했을 때 V랑 딱 포개수가 있을 거다. 뭐 정확히는 뭐 어떤 뭐 상수가 있어야 하겠죠. 일단 그냥 편의상향 같다고 해보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행렬식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이제 구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요. 행렬식 이게 얘 곱해서 빼준다. 얘 곱해서 얘 곱해서 빼준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UV가 오른쪽 좌표기인 거는 그래도 이 세타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와 파이인 거랑 동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면은 이 세타 영향받는 이 사인 세타가 양수가 되죠. 사인 세타라는 것은 0부터 파이까지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렬식 저희가 이제 방금 구한 이 디터미넌트가 양수라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는 이 향이 1인 것과 또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UV가 오른쪽 좌표기인 것은 이 향이 1인 것과 동치가 됩니다. 네,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 임의의 순서 집합 UV에 대해 대응하는 평행 사변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U, V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변호로 하는 어떤 평행 사변형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얘를 평행이동시키고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이 사이의 사각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다 두면 UV가 가지는 평행사변형은 U와 V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표 UV가 1차 종속이다. 1차 종속이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아예 포개어져 있거나 완전 이게 반대로 간다. 이렇게 형태가 생겼겠죠? R2에 대해서는. 그 경우에는 이제 U와 V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은 선분으로 태워야 된다. 이렇게 선분으로 많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넓이는 제가 0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U와 V로 결정되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제 A, UV라고 쓸 건데요. 얘랑 이 행렬식은 아주 흥미로운 관계가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행렬식, 얘는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 같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넓이라는 건 항상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향을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양수가 되냐? 그냥 얘 정의상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절대값이 쉬운 걸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향을 곱함으로써 양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UV로 결정되는 평행 삼면형의 넓이 A랑 행렬식의 절대값이랑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얘를 한번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요. 뭐 어쨌든 뒤에 가서 그냥 좀 잘 해보면은 이 RN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성립함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나중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얘를 이제 증명하기 전에 뭐를 증명할 거냐? 얘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얘랑 얘는 결론적으로 동치니까 얘를 보이면은 뭔가 얘도 보일 수 있다가 되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를 양변에다가 5를 다 곱해주면은 얘는 그냥 항상 1이 되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이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파악을 할 거냐면은 바로 이 세 가지 성질의 만족함을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고 하면은 뭐지 A, B에 대해서도 보긴 하겠지만 연습 문제 12 뒤에 가서 풀 건데요. 연습 문제 12에 대해서 이 델타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만족하면은 행렬식이랑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델타로 두고 델타 UV로 두고 얘에 대해서 이성질, 이성질, 이성질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면은 얘가 결론적으로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성질이 필요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델타를 어떤 성질이냐면 먼저 첫 번째, 행렬의 다른 행이 고정되어 있을 때 행렬의 각행에 대해서 델타는 성향함수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정리제 4.1에 대해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렬식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행이 같으면은 이 델타 A는 0이 됩니다. 그렇고요. 이 곱하기 행렬 I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델타 I는 항상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성질을 만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A, B가 참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기본 행렬 2에 대해서 델타 E는 행렬식 2과 같다. 그러니까 기본 행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행렬에 대해서는 말고 기본 행렬에 대해서는 델타와 행렬식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게 A고요. 근데 B는 이 델, 이 이비 행렬 A와 기본 행렬 2에 대해서 이렇게 델타 E에는 델타 E 곱하기 델타 A가 된다라는 것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행렬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명은 뭔가 어떻게 방법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제 기본 행렬을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2 곱하기 2니까 어느 정도 다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2원, 2, 2, 3를 각각 1형, 2형, 3형 기본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1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2형 같은 경우에는 한 행에 상수배를 한 것. 3형이라 하는 것은 다른 행에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것. 이렇게입니다. 자, 먼저 이와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 게 항등 행렬의 기본 행 연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항등 행렬의 1형 연산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밖에 없습니다. 얘에 대한 행렬식은 제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곱하고 곱하니까 0 빼기 1이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이 델타 성질만으로 지금 얘를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과 두 번째인 같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성질 때문에 얘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질, 각 행에 대해서 선형함수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면 얘잖아요. 그냥 선형적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 델타 값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두 번째이 같으니까 0. 얘는 아예 아니니까 얘는 아예 항등 행렬이니까 1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구하고 싶었던 2원이죠. 그래서 델타 2원은 델타 2원이 될 거고요. 얘 같은 그다음 네 번째는 첫 번째가 두 번째 얘도 똑같으니까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델타 2원이 0이니까 델타 2원은 마이너스 1이고 행렬식 2원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형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형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항등행렬의 한 행의 상수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이한인 스칼라 K에 대해서 첫 번째 행에 곱해주거나 두 번째 행에 곱해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2의 행렬식 같은 경우에는 곱하고 곱하는 거니까 그냥 K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를 구해보면은 이 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행에 대해서 1,0에 K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한 행에 대해서는 상향성을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향성은 상수배도 앞으로 나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K가 나가집니다. 근데 얘는 항등인열의 델타 값이니까 1이고요. 그래서 K가 된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랑 이 델타도 값이 같다라는 거고요. D의 경우에도 제가 비슷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E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3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을 상수배에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연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2x2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행을 상수배에서 두 번째 행에 더해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행을 상수배에서 첫 번째 행에 더해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생겼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두 번째 행에 K를 곱해서 더해준 거고요.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K를 곱해서 두 번째에 더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K는 일단 영역이 스칼라가 되고요. 자, 일단 행렬식을 구해보면은 곱하고 곱하니까 얘는 1이 됩니다. 이쪽이 그냥 곱했을 때 0이 되니까 K가 없어지죠. 그리고 델타를 구해보면은 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도 상향성 때문에 어떻게 쪼개질 수가 있냐면은 1,0이나
K 0,1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될 거고요. 1,0, 0,1, K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두 번째이 같으니까 앞에 두 번째 성질 때문에 0이 됩니다. 얘는 항등행렬이니까 1이 되겠죠. 1이 된다. 그러니까 행렬식이랑 델타 값이 같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에 대해서도 뭐 비슷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각 기본 행렬들의 행렬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해봤고요. 자, 그다음 B는 뭐였냐면은 기본 행렬에 대해서 기본 행렬 2와 임의 행렬 A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값을 이미 다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형이면은 마이너스 1이 붙었고요. 2형이면은 K승이 붙었고, 3형이면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리고 EA라는 것 자체가 A에다가 기본 행렬선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기본 행렬선 한 다음에 그냥 직접 구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얘도 제가 알 수 있고요. 얘도 뭐 구해볼 수 있으니까 그때 그냥 이게 성립하는지 직접 계산을 해서 한번 해보자.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각 기본행 연산, 각 형, 1형, 2형, 3형에 대해서 이 A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거는 이게 기본행렬 앞에 곱한 게 기본행렬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거, 두 번째인 자리 바꾼 거. E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전에 E2, E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앞에만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2 같은 경우에도 K승이니까 1항의 K승. 그 다음에 E3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다가 K 곱해서 더해주기. 이렇게 해서 총이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델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 계산은 사실 그 앞에 기본 행렬에 대해서 했던 거랑 똑같이 되고요. 자, 대세 성질에서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일단 이건 첫 번째 1항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얘랑 얘랑 얘를 이제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항과 2항, 1행 더하기 2행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아까 두 번째 성질 때문에 1행과 2행이 같으니까 0이 되고 그리고 이 1행에 대한 상향성 때문에 이렇게 쪼개지고 그리고 2행에 대한 상향성 때문에 이렇게 쪼개진다. 그리고 얘는 1행과 2행이 같으니까 0. 그래서 얘는 그냥 A이고요. 얘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2원 A이고요. 얘는 같으니까 0. 그러니까 0이 델타 A, 델타 2원 A다. 얘를 넘겨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델타 2원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얘랑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형에 대해서 이2A는 이렇게 되고 이 1행의 성향성 때문에 K가 나가고 얘가 A니까 그리고 K가 델타 E2랑 같았었죠?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고요. 3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를 구하는 거였고요. 얘의 상향성 때문에 이렇게 쪼개지고 얘랑 같으니까 0으로 날아가서 델타 A만 남는데 여기서 1이 있으니까 1이 델타 E3로 돼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랑도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게 이 델타라고 하는 거. 어제는 뭐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기본행 연산이 이 행렬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공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2 곱하기 2에 대해서 그냥 직접 계산을 통해서 한번 그냥 알아본 건데 나중 다음 절에 가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지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염수문제 12번입니다. 결국 얘를 조금 보고 싶었던 거죠. 이 델타라는 거, 염수문제 11번의 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한다면요. 이
이미 A에 대해서 델타 A랑 디터미넌트 A가 같다. 그러니까 그 세 조건을 만족하면은 행렬식이 이 델타라는 얘는 사실상 행렬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그냥 행렬식 자체도 그 세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예, 이렇게 조건만 만족을 해도 행렬식이 된다. 어쨌든 양 두 개에 대해서 필요충분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증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 델타 A1, A, 이 델타 A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얘도 한번 잘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선형성 때문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얘를 얘랑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고, 얘에 대해서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수배가 다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A1, A2 이렇게 다 보내고 여기서도 A1, A2 보내고 얘랑 얘랑도 보내고 얘랑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두 번째인 같으니까 0이 될 거고요. 얘도 첫 번째가 두 번째인 같으니까 얘도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게 항등행렬이기 때문에 1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구했죠. 여기서 어쨌든 사실 제가 아까 봤던 1은 기본 행렬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가 저희가 생각했던 행렬식의 식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델타랑 디터미넌트는 사실상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앞에 그냥 계속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앞에 연습 문제를 풀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얘가 행렬식인지를 보이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게 됐었으면은 이 넓이라는 것과 행렬식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게 실용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고 얘를 보이기 위해서 얘를 보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쵸? 근데 얘를 보이기 위해서 얘를 델타라고 둔 다음에 이 델타라고 하는 얘가 염수문제 12번의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쵸? 지금 저희의 최종 목표는 지금 얘가 이렇게 정의한 델타가 얘를 만족하는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성질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각 행에 대해서 선행수형이 만족을 하는지를 보이는 거였습니다. 자, 먼저 이미 실수 C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근데 C가 0이면은요. 그럼 어쨌든 델타 이렇게 정의했고 얘가 0인 거니까 0이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됩니다. 왜냐면은 0이니까 두 개가 지금 1차 종속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의하기를 이 종속을 그냥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건 아까 앞에 정의해서 있었고요. 근데 이 넓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원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선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평행 삼면형의 넓이는 사실상 0이다. 그래서 넓이는 0이 된다. 그래서 곱한 것도 0이 되고요. 자, 만약에 C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와 CB로 결정되는 평행 삼면형의 밑변을 CB로 보면은 넓이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CB가 있고 이렇게 이 U가 있으면 어쨌든 밑변하고 높이의 길이가 될 거잖아요. 그쵸? 높이. 근데 이 CB라는 건 어쨌든 V라는 건 어쨌든 평행하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이에다가 C를 곱한 다음에 이 넓이를 곱해주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다. 밑변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쪼개나서 뒤에 거 두 개를 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상 UV가 이 구성하는 상해 삼면형의 넓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적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얘에 대한 이 H가 있어서 H가 있는데 얘
이 V에 대해서 얘랑 얘랑 결정되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다가 C를 곱한 걸 결론적으로 갖게 된다. 이거는 그냥 이제 저희 평행사변 넓이 공식 때문에 바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 따른 U와 C를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U와 V를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H로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됐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정의를 생각해보면 디터미넌트 UCV의 절대값 디터미넌트 UCV였다. 근데 여기서 행렬식의 성형식 때문에 C가 그냥 나오고 그래도 C가 그냥 나와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기하적인 성질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얘는 정의상 델타였으니까, 아, 얘는 C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그죠? 뭐 밑에 거에서 한 거긴 하지만, 위에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 제가 이제 상수에 대한 성향성을 본 거고요. 이제 합에 대한 성향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UW와 실수 AB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일단 합이긴 한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얘랑 얘랑 같은 경우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지워지고 배기가 나간다라는 거를 좀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넓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U와 W 결정되는 평행사변형과 U와 U 더하기 W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은 공통의 밑변 U를 가지고 그 높이가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U와 W로 결정되는 이 평행사변형이랑 U 더하기 W 그냥 얘랑 이루는 이 높이나 얘랑 얘랑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높이랑 결론적으로 같죠? 이거는 그냥 평행사변형의 기하적인 성질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 넓이랑 사실상 같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성질을 알고 얘를 좀 보려고 하는데 A가 0인 경우에는 그냥 사실 얘가 없고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B가 앞으로 나가는 거 저희가 봤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A가 0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먼저 A를 나눠서 A를 앞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이 첫 번째 다각 때문에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질 때문에 이 U가 밑에 U 하나가 있으면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수가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해주려고 U를 지워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상수 나가는 건 아까 전에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거니까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증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는 얘죠. 이미의 V1, V2에 대해서도 얘가 성립을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U가 0이면은 당연히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이건 그냥 행렬식의 성질이랑 그 평행사변의 넓이 때문에 바로 성립을 하고요. 자, U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U가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U와 1차 독립인 임의의 벡터 W가 존재를 할 겁니다. 뭐 어떻게 잡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냥 간단하게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그냥 W를 C2, C1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서 벡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임의 벡터 V1, V2에 대해서 이 VI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쨌든 U랑 W도 R2의 기저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 R2의 두 원소인 V1, V2를 U와 W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다음이 성립을 할 겁니다. 얘를 근원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고요. 얘를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UU가 있으니까 지워져서 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가 아까 제가 두 번째 단락에서 증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얘를 전개를 해보면 B1 델타 UW 그리고 B2 델타 UW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델타 안에 B1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얘를 더 붙여도 견적 지워져서 비용 나간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 하나가 이렇게나 결론적으로 똑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뺐다가 다시 집어넣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얘랑 얘가 V1이고 얘가 V2였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선형성이 만족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똑같이 알 수가 있고요. 증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두 번째이 같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가 두 번째이 같으면 0이 된다였었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데이터 유유를 넣으면 얘고요. 근데 U랑 U, 그러니까 같은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면형의 넓이는 0이죠. 사실상 선이기 때문에 얘가 0이기 때문에 항상 0이 됩니다. 얘도 이제 1이 될 거고요. 뭐 정확히는. 그래서 두 번째도 성립하는 거를 확인했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 델타의 상등행렬이 1이 되는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견주 1, 0, 0, 1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얘가 사실상 2원과 2투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보려고 합니다. 얘를 계산했을 때 1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2투와 2원과 2투로 결정된 평행사면형은 이 두 개가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상 단위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1이 되겠죠. 그리고 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2원에서 2투로 갈 때 반시계로 90도만큼 돌아가는 거,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향도 1이 됩니다. 그 넓이도, 결론적으로 이 델타도 1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1, 2, 3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델타가 첫 번째, 각 행에 대해서 선형성이 만족을 하고, 두 번째, 첫 번째가 두 번째이 같을 때 0이 되고, 세 번째, 이 항등 행렬에 대해서 1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는 행렬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 OA가 행렬식이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성립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행렬식의 절대값이 이 넓이랑 같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로 들면요. U-1,5랑 V4, 이렇게 결정되는 평행선명의 넓이는 그냥 얘를 첫 번째 행으로 쓰고 얘를 두 번째 행으로 써서 행렬식 곱하면 2고요. 곱하면 20인데 빼면은 마이너스 18이니까 18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진짜 평행선의 넓이가 18인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뭐 한번 직접 그냥 좌표기로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4.1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복습할 겸 TF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함수 디터미넌트는 선형 변환이다. 얘는 F죠. 그냥 일단은 저희가 앞에서 예제를 봤을 때 얘가 아니게 되는 예제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행렬식은 각 행에 대해서는 각각적으로 좀 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B. 2 곱하기 행렬 행렬식은 다른 행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 행렬의 각 행에 대해서 선형함수다. 라는 게 결론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이 행렬식에 대한 선형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 정리 4.12에서 참이 됩니다. 그리고 C. A가 2 곱하기 행렬이고 행렬식이 0이면은 A는 가역이다. 이거는 F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가역이 되고요. 0이면은 가역이 애초에 안 됩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됩니다. 필요천 무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D.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두 벡터 UV에 대해서 이웃한 두 변 UV를 가지는 평행선명의 넓이는 행렬식이다. 얘는 F죠.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워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절대값을 씌워야 합니다. 뭐 크기는 행렬식이 되는 거겠죠. 자, 좌표기가 오른손 좌표기의 필요충분 조건은 향이 1인 겁니다. 이거는 참이 됩니다. 제가 같은 염수 문제 13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지
그 회전 변화를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해서 알아봤었죠. 아, 그래서 이제 연소문이 TF까지 풀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차 정사각형렬의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랑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냥 선형성이랑 성향성에 대해서 더 크게 알아봤고요. 어떻게 보면 연습 문제 풀어봤던까지 생각을 하면은 기본행 연산도 어떻게 행렬식에 작동을 하는지도 알아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가서 행렬식에 대한 기하정의 성질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삼인형의 넓이가 그 두 벡터에 대한 행렬식의 절대값이다 라는 것을 봤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봤지만 여기서 이제 봤던 방법들은 더 큰 행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성질들은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